그 우리 중소기업 경영정보라는 이제 채널인데 여기에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항상 상속이나 증여 이런 부분 항상 관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변호사님과 함께 상속 증여 관련된 있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변호사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A부대 노성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법률적인 정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변호사 아니에요.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탤런트 유명하신 탤런트 전원일기에도 나오신 탤런트 분이신데 이제 굉장히 늦둥이죠. 네. 네, 늦둥이를 임신해가지고 그게 한번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분이 꼭 그랬다는 건 아닌데 꼼수 상속, 뭐 상속을 꼼수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혹시 무슨 얘기인지? 꼼수 상속이라기보다는 네, 그 경우에 이제 혼외 자식에게도 그렇죠. 상속이 이루어지는가 아마 이런 네, 문제가 네, 네. 아니라 좀 가십처럼 네.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혼외 자식에게도 기존의 자녀들하고 똑같이 상속이 이루어지는가 아마 이런 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또 실제 뭐 그런 일도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우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혼외 자식도 네. 똑같이 기존의 자식하고 똑같이 상속이 이루어지죠.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는 일씩 가는 건가요? 1대1대1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혼외 자식이라고 하면은 원래 본처 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처가 살아 있다면은 본처가 1.5가 갈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 자식들한테 1. 네네. 상속이라는 건 모든 걸 합쳐가 1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0.5, 뭐 0. 이렇게 다 합쳐서 소수점이 합쳐져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 1.5, 나머지 자식들은 1로 해서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자식 이제 원래 자식이 있고 예. 이제 혼외자가 있으니까 전부 다 일씩 간다. 그렇죠. 이런 거. 갑자기 네. 재산이 더 생겼네요. 그렇죠. 자식한테. 네. 근데 이제 우리 뭐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뭐 좀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체를 좀 이게 어떤 자식이 사업체를 맡아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똑같이 주기 싫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표님들 그걸 되게 한 번씩 물어보시다 저희도 한 그쵸. 번씩 만나면 네. 이게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 네. 좀 더 아픈 손가락 정인이 뭐 좀 있으니까 이뻐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는 그리고 그렇죠. SE는 같이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네네.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자식한테 아마 물려주고 싶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네. 재산이야 뭐 그냥 다른 재산이야 그냥 넘겨줄 수 있지만은 예를 들면 그 회사에 뭐 회사와 관련된 네네. 지분이나 이런 거는 특정의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뭐 좀 늦둥이잖아요. 근데 얘가 또 이쁜 거야. 그리고 얘가 또 이제 좀 커갈 때 좀 필요할 것 같아 돈이. 뭐 이렇게 해서 얘한테 좀 이렇게 그렇지. 재산을 만들어주고 싶고 이런 경우도 거꾸로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도 한 번씩 물어보시더라고요. 특별하게 얘한테 잘 줄 수 있는 방법, 네. 막내한테 좀 그런 거를 저한테 물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우리 막내한테 예를 들어 늦둥이한테 좀 많이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네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죽기 전이니까 정여를 해야 되는데 정여를 한다면은 그 친구가 정여하면 정여세 내게끔 해야 되니까 건물 같은 부동산 이제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건물을 갖다가 정여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임대 수입으로 정여세 내도록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기본적으로 10년 전 그러니까 상속이 발생하기 전 10년 전 정여는 상속 재산에 포함이 안 되니까 뭐 최대한 빨리 정의를 해놓고 나중에 뭐 그 친구한테는 또 다시 또 상속 다시 상속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니, 그냥 대표님이 그냥 얘 좋아하니까 다 주면 안 돼? 다 주면은 나중에 다 주면 다 죽고 나면은 그 대표님이 죽고 나면은 그 상속인들이 그 다 준 그러니까 다 받은 자녀한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겠죠. 유류분은 기본적으로 자식들이 원래 법정 상속분이 1이면은 1의 2분의 1, 네. 2분의 1 유류분이니까요. 그 유류분 반환 청구를 아마 할 겁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지금 막 이 전재산 100억인데 이 막 늦둥이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뭐이 아이한테 그냥 70억을 줘버렸어. 70을 줘버리고 10년 지나서 죽었어.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0년 지나서 죽었다. 증여세를 엄청 내지 않을까요? 그럼 정년세. 그렇죠. 정년세도 엄청 70억. 너무 어려운 질문, 이상한 질문을 했군요. 제가. 70억이면은 정년세도 꽤 나오겠죠. 네. 예.
그러면 증여세를 내고 다 주면 예. 증여세는 끝나는 건가? 그러면 뭐 나머지 30억가 상수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증여세를 그냥 다 줘버리면 증여세를 내기만 내면 증여세는 대표 그 아버지가 다 주면 관계 없잖아. 증여세는 누가 내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70억, 이제 100억 중에 70억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대충 그 예, 금액 말고 근데 금액을 이제 좀 많이 줘버렸다 누구한테 그냥 원칙대로 증여세 하면은 줘버렸다. 이제 100억이 다 재산 상속 재산이 된다면은 원래대로 하면은 3명이면 33억이죠. 이게 좀 자식도 4명이라고 하시라. 4명이면 25억씩 가져가야 되는데 한 친구가 70억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자기가 25억을 가져가야 되지만은 지금 이 친구가 다 가져가고 나머지 자녀들은 결국 10억씩만 가져가는 거죠. 30억이 남았으니까. 그럼 15억을 이 친구한테 받아와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원래 유리분이 12억 5천이니까 2억 5천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계산이 됩니다. 다 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나중에 죽고 나면은 네. 유리분 반환 청구는 하는데 계산으로 따지면은 자녀가 4명이다. 그럼 100억 중에 70억이 한 명이 갔다. 그러면은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나머지 자녀들이 10억씩 가져가고 10억에서 원래는 자기가 유리분이 25억의 2분의 1인 12억 5천을 가져와야 되는데 2억 5천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해받았던 그 자녀에게 2억 5천을 달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래도 거죠. 내가 이 들어보니 그러면 유류분 어차피 상속재산의 반이 유류분이니까 상속재산 100을 다 주기 싫으면 미리 그냥 최대한 많이 주면 이 아이한테는 본래 줘야 되는 100보다 50% 정도만 상속해주면 되니까 만약에 대표이사 입장에서 좀 특별하게 아낀 사람 더 많이 주고 싶으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미리 좀 많이 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저는 그냥 특별히 그냥 진짜 회사를 갖다 할 사람에게 자기 지분을 넘겨주는 거는 괜찮지만 특별히 그냥 어떤 재산을 사전에 정리하는 거는 내가 죽고 나서 그 자식들 사이에 불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나 나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전에 정리하는 게 또 불화를.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와 관련해서 지분은 예, 그거는 뭐 특별하게 또 규정들도 있고 하니까요. 뭐 예를 들면 그렇죠. 가압 승계와 관련된 그렇죠. 또 네. 규정이 있거든요. 10년 동안 뭐 가압을 승계했던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 지분의 50%를 갖다가 뭐 네네네. 정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500억 범위 내에서는 아무 상속세나 뭐 세금이 네네. 발생 안 하는 그런 시스템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 회사와 별도의 재산에 대해서 자녀에게 정리하는 거는 지양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아무리 그 아이가 이쁘다 하더라도 네네. 그 아이에게도 제 생각에는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불행하지 그럴 수 않겠나. 있겠네. 그냥 공평하게 나눠 가지도록 하는 게 그냥 좋다. 사실 저도 아까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다 줘버리면 다시 못 뺏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사실 효심이 되는 거고 네. 돌아가신 순간까지 돈이 있어야 네. 그래서 좀 더 효심이 되는 거가 뭐 지금 내가 예쁘다고 막 줘버렸다가 나중에 또 후회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결국은 뭐 그렇죠. 상속으로 그 가실 때 그거를 좀 어차피 좀 물론 좀 주더라도 마지막 상속을 염두에 두고 상속세를 좀 최대한 줄여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사업하고 좀 그렇죠. 관련이 사업에 있는 대해 되죠. 뭐 가업 뭐 상속이든 가업 가업 증여든 네. 뭐 상속 증여든 뭐 어떤 식의 방법을 찾으시고 그 외에는 좀 논의를 다루도록 그렇죠.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기업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네. 좀 증여를 아무래도 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재산은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뭐 내리사랑이다 보니까 네. 또 자녀가 다 재산을 받게 되면은 그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거지 자기 부모에게 아무 사랑을 안 주기 때문에 네. 노후에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네. 일반 자산 같은 경우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계시다. 네. 그것이 요즘에 뭐 사업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종신보험 같은 경우 이렇게 단기납이 요즘에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짧게 내는 거. 예전에는 막 20년 납, 30년 납인데 요즘에 막 5년 납, 7년 납 이렇게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이 종신보험이라는 게 또 상속 재원 마련으로 또 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상속이 되게 처분해가지고 뭐 팔고 상속세 내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렇죠. 종신보험을 좀 상속 재원 마련 이런 걸로 같이 세팅해 준비하는 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좀 어떻게
많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엄청 인기가 많으세요. 네. 사실 뭐 그 상속세 재원 마련을 저한테 물어보셔도 방법이 종신보험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상속세가 나왔을 때 이거를 갚는 게 현금으로 다 내셔야 되니까 네네. 그 대부분 이제 부동산으로 싹 다 가지고 계시다면 네. 돌아가시고 상속세는 현금이 되는데 어렵잖아요. 네. 하시는데 그래서 현금을 내기 위해서 생명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는데 종신보험은 좋은 게 죽거나 수익자가 지정돼 있으면 사망시 수익자로 돼 있는 분이 사망 확인서랑 신분증만 보고 나면 그 돈을 그대로 받아버리니까 네네. 바로 받아서 현금화 될 수가 있으니까 첫째 제일 좋은 거는 음. 현금화 유동성이 좋다. 유동성이 그렇죠. 좋기 때문에 네. 바로 할 수 있고 대부분 자산가들이 현금도 있지만 부동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좀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할 수도 제가 알고 있고 있기로는 상속세를 현금으로 다 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맞나요? 맞습니다. 예. 뭐 부동산으로 한 대납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금액이 확 후려쳐져 버리니까 어. 후려쳐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사망을 했을 때 그렇죠. 상속 재원용으로 뭔가 현금 유동성이 있는 현금 자산이 필요하다. 그렇죠. 현금을 네. 바로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세금을 좀 더 아끼려면 이제 본래 종신보험을 받는 것조차도 세금을 안 내게 하려고 하면 또 이제 보험료는 해당되는 보험료는 수익자인 뭐 자식이 내고 네네. 사망시 수익자도 계약자도 내가 하고 돈을 네네. 내고 아버지 피보험자를 하시는 게 그 음. 종신보험 상속세까지도 세금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자녀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CEO인데 네.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네. 이제 자녀가 미성년자라서 수입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또 증여를 해서 네. 그거를 또 납부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리 재산을 주죠.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 뭐 이제 막 태어났는데 신생한데 재산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주식을 가지고 임대부담 가진 친구들이 아까 그 종신보험을 세금 하나도 없이 종신보험을 장중보험을 이제 수익자 재산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 사망시 그 사망자의 이제 재산을 들어가는데 그 세금을 안 내려면 내가 번 돈, 내 돈을 가지고 보험료를 내고 그거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세금을 안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어린아이 같은 건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낸 돈이 아니라 부모님 재산을 한 경우는 당연히 상속세가 나와요. 네. 그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는데 내 돈으로 보험료를 냈고 내 보험금을 받으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이들에게 소득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그 소득의 범위에 맞춰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조정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작업을 요즘에 좀 해요. 특히나 최근 몇 년 동안에 이게 부동산 값이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아이 뭐 중소기업 대표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내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뭘 굳이 뭐 상속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냐 하는데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개인들도 사실은 상속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다들 뭐 부동산 하나 무슨 막 10억, 20억씩 그냥 가니까. 그렇죠. 요새 상속세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준비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일괄 공제가 해서 5억까지는 원래는 세금을 안 내죠. 네. 5억까지는 안 내는데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이죠. 배우자는 네. 주가적으로 공제되는 거. 네. 근데 요즘에 부동산 소래 웬만한 아파트 다 그렇죠, 30억이니까요. 10억을 일단 초과해 버리니까 상속세 내셔야죠. 네. 옛날에는 10억 미만 같으면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상속세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이미 10억을 다 초과해 버리니까 네. 그럼 배우자가 없으면 몇 억이에요? 5억이죠. 5억? 예, 5억이 그러니까 일괄 공제돼서 5억이죠. 그러면 서울에 집이 있으시다 그렇죠. 가시면 자가집이 있으시다 네. 가시면 다 상속세. 네, 서울 뭐 수도권 뭐 특히 대도시도 마찬가지고 뭐 일단은 집이 있다 그러면 고민하셔야 되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시면 그 정도는 그냥 다 넘어가니까 서울에 집 네. 그냥 어디 네. 집이든 네, 맞습니다. 집 가지고 있으면 요즘 10억 안 되는 집이 없다 보니까 그럼 세금 얼마 정도 대충 계산해봐야 되겠지. 대충 그냥 그래서 어려운 질문 많았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설명하더라도 이 계산이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변호사들은 계산을 너무 적 아니 뭐 세게 얘기하면 뭐 50% 60%까지. 그러니까 퍼센트 그렇죠. 퍼센트 네. 정도를 예.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우리 대표님들 뭐 요즘에 조금 부동산 있으신 분들 이 상속 증여 이거에 관련된 컨설팅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또 전문적으로 또 변호사님이 그런 부분에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뭐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요청도 하시고. 그렇죠. 저희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떤 분들이 다들 임박하셔서 연락 주세요. 맞아요. 상속 지금 맞아요. 우리 이제 네. 좀 큰일이 생길 것 네, 같은데 이제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데 네네.
상속과 증여 이런 것들은 상품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고 오늘 변호사님도 대충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음. 저희는 그냥 대충 10억 재산 있으면 세금 얼마 이렇게 되는데 네네. 이게 대충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시간을 가지고 진짜 전문가가 네네. 그럴걸? 이런 거 말고 시간을 두고 다박 옆에서 차분을 가지고 네네. 시간을 두고 음. 10년, 20년을 옆에서 두고 시간을 두고 지금씩 조금씩 준비하는 게 네. 제일 맞지 않 그리고 전문가랑 하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그 급발사 해고 하면 그냥 상품 하나, 중심보험 하나 가지고 네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꼭 전문가랑 시간을 두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하시라. 여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